작년 8.12 대책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 국세청 자료를 취득세 부분, 지방세 부분 20문 20답을 정리해서 해봤습니다.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8.12 대책의 주택 취득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나누는데 일단 1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에서 3%입니다. 그러나 2주택부터는 비조정은 1에서 3%고 조정 대상 지역은 8%, 12%, 그 다음에 법인이고 4주택이면 12%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보면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 시 8%입니다. 근데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으로 가면은 기본세율을 받고 있지만 비조정이 1주택 임대차가 조정으로 가면 8%를 적용받는 게 독특합니다.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세율인데요. 여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비조정 대역에서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이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8%를 적용받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지 모르기 때문에 4%로 가세됩니다. 그러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하면 4.6%죠. 미혼이고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 취업 후 중위소득 175만원 40%, 70만원 이상이고 분리하면 독립세대로 간주합니다. 65세 이상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좋은 일을 했고 부모님 모시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소유한 경우는 1기의 주택으로 소유한 건 당연하죠. 50대 50에도 1세대 1주택이니까요. 상속주택, 상속 개시 후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 5년이 넘는 경우에 상속 지분이 큰 사람, 그 다음에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주택수 산정에 주택 공시지가액이 1억 이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억 이하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1억 이하라도 정부기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던 것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1억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20년 8월 12일 후 취득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할 때 주거용으로 과세될 수 있고 상업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되는 것은 승계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과 다르게 아파트 분양권과 다르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기본세를 적용됐고 가정을 임수집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은 기본세를 적용하는데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이제 거주 이전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 이전을 할 경우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경우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냥 3년 이내만 됐는데 지금은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경우에만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취득세를 기본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은 신규 취득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이거는 앞에 부분하고 연관된 건데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년 현재 21년이죠. 21년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나 분양권은 내가 바로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이 준공 후에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후에 기존 주택을 조정 비조정이면 3년 이내 그러나 조정 간에는 1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은 취득세를 입주할 때 입주권을 취득하자마자 4.6% 내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는 증여의 경우는 공시지가액이 3억 이상이어도 증여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의 경우에는 증여의 기본세율이 12%입니다. 밑의 경우는 다주택자 지분 취득이 이게 만약에 50% 이게
5억짜리인데 50%면 2억 5천이잖아요. 다주택자 그거를 아들한테 증여할 때 세율이 5억에 50%라면 2억 5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 3.5%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봐서 3억 초과에 대해서 1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 7월 10일 이후에 분양권 증여는 준공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8.12 전에 취득한 원무형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 시에 주택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과 규정이죠. 그래서 국세청 20년 8.12 대책 후에 백문백답에서 취득세 관련 부분을 정리하여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올릴 거니까 자, 한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보면 취득세 부분인데 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인데요. 아까는 제가 그 표에 파워포인트에 요구한 건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할 때는 8%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되는지 해당 오피스텔인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최초 취득세는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세율 상가에 대한 기본세율 4%를 적용합니다. 1세대 범위는 미혼이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도록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한 40% 이상이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175만 원에 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분리가 됐다면 이 경우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경우는 소득권이 충족되더라도 부모 세대원에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자녀와 세대를 각각 별도로 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모를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집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부모님 집과 제 집은 각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니까 각각을 주택을 보지 않고 한 개의 주택을 보겠죠. 상속주택의 경우는 상속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택세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한을 정하고 있죠.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세율은 1주택세율은 1에서 3%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주택으로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상속 지분이 큰 상속인이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더 아버님이 들어가서 어머님이 있다면 어머님 지분이 가장 크다면 어머니로 가겠죠. 두 번째로 동일하다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세 번째 최연장사 순입니다.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1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있는데 가격과 무관하게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시가 표준 1억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되는지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을 취득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2010년 20년 8월 10일 이후에 신규 취득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냐? 10번째인데요.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재산세가 상가분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가세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11번도 이거 직전년도 주택분 재산세 가능하는 거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12번 오피스텔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아파트 분양권과 다르게 오피스텔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6%로 가세가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 적용되는지 기본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일시적 2주택은 좀 중요한데요.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게 취득세 중과되는지 이거는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에 설명한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취득세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한 후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간에 움직일 경우에는 몇 년이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뭐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16번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경우는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2021년에. 근데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입주권도 좀 비슷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제가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 취득했는데 제가 거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 2주택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의 조정으로 갈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조정 비조정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 제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에 완공이 되면 조정 비조정 간에는 기존 24년, 25년, 26년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과 조정 간에 제 집이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바로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준공 후에 2023년에 준공되면 1년 후에 2024년 이내에 지금 현재 주택을 팔아야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좀 다른데 나중에 비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율이란 취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비조정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고 공시가격 3억 이상이 나옵니다. 3억을 초과함으로 12%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인데요.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중과증여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한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8일 대책의 지방세 부분만 20문 20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 파일을 올릴 테니까 파워포인트하고 한글 파일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